안녕 얘들아,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. 자 얘들아, 우리가 선생님하고 벌써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배운 지 시간이 꽤 흘렀어요.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왕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태정, 태세, 문단세, 예성, 연중, 인명. 거의 27대 왕 중에 절반이 다 돼가는 이제 왕들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사건을 배웠거든요. 근데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한 200년 정도 되는 기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. 근데 얘들아, 우리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선에는요 뭔가 없어요. 그러니까 200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뭐가 없었어. 이제 고려를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우리 고려에서는 잘 생각해 봐. 막 고려의 어떤 사건들을 배우면서 틈틈이 다른 나라랑 싸웠던 이야기들을 얘들아 계속 선생님하고 같이 봤잖아요. 근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그런 게 딱히 없었어. 그지? 이 말인즉슨 조선은요, 200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 동안 정말 평화로웠다는 거야. 선생님, 평화로우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? 저번에 보니까 전쟁하면 백성들도 엄청 많이 고통을 받고 그러던데요. 그쵸.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건 정말 좋은 일인 건데, 우리 이웃나라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시작점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, 우리 이웃나라 얘들아,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가깝고 또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 있잖아요. 일본은 당시 왜라고 불렸었죠. 우리 조선과는 다르게요. 사실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약 100년 동안 굉장히 혼란기를 겪고 있었어. 조선과 다르게.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서로 사실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. 아니,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고 또 뭐 이제 나라를 전체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없다 보니까 이 지역적으로 얘들아 이제 여기는 내 땅,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뭐 내가 땅을 더 넓힐 거야 하는 그런 영토 전쟁 같은 게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100년간 혼란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 거야. 근데 이런 혼란기를 그때 당시에 이제 딱 통일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. 이제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자그만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년간의 이 혼란기를 끝내고 얘들아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일을 했네. 근데 막상 이렇게 통일을 하다 보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우리나라를 이제 막 통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로 만들 무언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. 그리고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얘들아 이제 으쌰으쌰 우리 다 같이 힘을 뭉쳐서 공통의 적이 있으면 훨씬 하나로 마음을 모으기가 쉬울 테니까요.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. 뭐라고 하냐? 우리가 이 명나라를 치러 갈 건데, 자, 명나라는 당시 조선 옆에 있던 우리 중국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 이 명나라를 치러 갈 건데 조선 네가 길을 좀 비켜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근데 당연히 얘들아 우리 조선에서는 거절을 하죠. 우리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조선 초반에 혹시 기억나? 이제 명나라 잠깐 나왔었는데, 그죠? 우리 막 정도전, 정몽주 막 이야기하면서 성리학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, 사실 조선은 명나라를 거의 아버지의 국가로 이제 섬기고 있었던 터라,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거든요. 자, 그러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를 핑계 삼아서 조선을 침략합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과정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처음에는 이 조선이요, 정말 속수무책으로 밀렸어. 그러니까,
생각해봐. 우리 아까 말했듯이 조선은 자그마치 200년 동안이나 평화로웠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는 좋지만 너무 이 평화에 젖어 있다 보니 뭐 군대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였던 거야. 근데 반면에 우리 일본은 자그마치 100년이나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했다며. 그러니 전쟁에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군대와 무기도 굉장히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겠죠. 그뿐만 아니라요. 일본은 이제 요즘 시기에 엄청난 무기를 좀 사용하기도 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조총이었어. 드디어 총이 등장한다, 그쵸?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,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총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, 이렇게 막 전쟁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거든? 근데 일본은 이 조총을 가지고, 아주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이런 얘들아, 여러 가지 일본의 상황, 또 그리고 조선의 상황이 맞물려서 겹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터졌고 그 이후에 조선은 일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처음 보여주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. 우리 그때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재빠르게 어디론가 피신을 가게 되는 사건부터, 그죠? 그리고 이후에 이순신 장군이 통쾌하게 승리하는 듯 했지만 또다시 백의종군을 통해서 이제 뭔가 아픔을 겪는 그런 사건까지 되게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읽어와야 하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. 이번 책이 그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 임진왜란 중에 쓴 아주 유명한 일기가 있어요. 난중일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기 쉽게 잘 풀어서 적어놓은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 책을 한번 좀 읽어 오시면요. 앞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하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또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밑에 얘들아 필기하는 부분 선생님이 커다랗게 만들어 놨거든요. 우리 근사감의 우리 독해랑 나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보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수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얘들아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.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봅시다. 안녕.